2023년 올 여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한국인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윤세준 씨 실종 사건이에요. 아마 많이 알려지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6세의 남성 윤세준 씨가 일본 여행 도중에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 정말 타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올해 일본에서 사라진 한국인이 윤세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더 있었어요. 바로 37세의 남성 김성진 씨입니다. 김성진 씨는 2023년 1월 일본 야쿠시마 섬을 방문한 이후로 실종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야쿠시마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속한 섬이에요. 가고시마에서 남쪽으로 약 135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 섬에 들어가는 과정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야쿠시마 공항이라는 작은 공항이 있긴 하지만 도쿄에서도 직항이 없고요. 후쿠오카, 가고시마, 오사카 공항발 노선만 있어요. 최소한의 기능만 하도록 만들어진 공항이다 보니까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작은 비행기들로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섬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고시마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김성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을 계획했고요. 22일에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후에는 신칸센을 타고 가고시마로 이동을 했고요. 23일 가고시마에서 페리를 타고 야쿠시마로 향해요. 섬에서 무투로 나오는 왕복 배편까지 미리 예매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진 씨는 야쿠시마에 도착을 하게 됐죠. 본격적인 사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쿠시마 섬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김성진 씨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제가 섬의 특징을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쿠시마는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진 섬입니다. 일본의 4개의 본섬을 제외한 부속 도서 중 7번째로 큰 면적이라고 해요. 섬의 최고 고도는 사건이 벌어진 미야노우라 산입니다. 해발 고도가 1935m인데요. 한라산과 비슷하죠.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되게 완만하고 넓은 지대가 펼쳐져 있는 반면에 야쿠시마는 매우 가파르고 험한 지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적인 특징도 있는데 강수량이 엄청나요. 매년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저지대에서는 4,000mm, 고지대에서는 무려 10,000mm 정도가 관측된다고 해요. 1999년에는 무려 연 강수량이 11,720mm로 관측된 적도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오죽 비가 많이 내렸으면 일본의 소설가인 하야시 후미코가 부초라는 소설에서 야쿠시마에는 한 달에 35일 동안 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만큼 태풍도 잦은 편이었고요. 기온이 낮은 일부 고지대에서는 초봄까지도 눈을 관찰할 수 있어서 일본에서는 눈을 볼 수 있는 최남단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김성진 씨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야쿠시마 섬을 왜 찾은 걸까? 바로 이 섬의 명물인 미야노우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일본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산이에요. 야쿠시마 관광을 하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는 코스죠. 단순히 산을 보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이 섬의 기후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생태적인 특징도 되게 독특했어요. 강수량도 엄청나고 겨울에도 따뜻했기 때문에 식목이 자라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보면 오래된 거목도 많고요. 울창한 숲 전체가 이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비하고 특이해서 포켓몬스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 모노노케 히메 등의 여러 창작물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에요. 이 미야노우라산 등반이 성진 씨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이 사진은 여행을 오기 전에 성진 씨가 질문을 올린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일정 중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 야쿠시마 산행이다. 무엇 하나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산에서 1박을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글만 봐도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죠. 그리고 23일 성진 씨는 택시를 타고 등산로 입구로 향합니다.
23일 오전 11시에 시라타니 운수 협곡 등산로 입구 CCTV에 이 성진 씨의 모습이 찍혀요. 흰색 등산복 차림에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죠. 입구 안내소에 도착한 성진 씨는 입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등산객들은 필수적으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성진 씨가 제출한 입산 계획서 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일에는 오전 11시에 입산해서 윌슨 그루터기 조몬스기를 지나서 신다카사카 산장에서 투숙하는 일정이었고요. 24일 일정은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올라온 등산로가 아닌 반대편 등산로로 정오까지 요도가와 입구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서치를 해보니까 이 동선이 미야노우라를 등산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코스더라고요. 특히 윌슨 그루터기와 조몬스기는 미야노우라 산 등반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윌슨 그루터기는 거대한 삼나무 그루터기인데 엄청나게 넓고요.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하트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조문스기는 추정 연령 6500년의 거대 고목입니다. 입산 첫날에는 성진 씨의 등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24일까지도 친구들과 문제없이 톡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24일 오후 4시 49분부터 성진 씨의 행적이 묘연해진 거죠. 이 시간이 친구들과의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성진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살아있다. 입산하니 폰 끊기더만 정상 4km 남기고 갑자기 인터넷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도가와 쪽으로 가는 길에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되게 늦은 때였다는 거예요. 동절기에 산속이라는 걸 감안하면 오후 5시는 거의 해가 지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당시 성진 씨가 정말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24일 정오까지 요도가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기로 했던 이 기존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성진 씨가 마지막으로 카톡을 했던 지점은 그가 묵었던 신다카사카 산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입산 계획서대로 성진 씨가 그날 새벽 5시에 시간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나섰다고 본다면 12시간 동안 500m밖에 이동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산장을 나선 성진 씨가 중간에 길을 잃었다고 봐야 하거나 아니면 출발 자체를 늦게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길을 잃고 나서도 12시간 동안 헤맸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24일 오후 4시 49분의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성진 씨는 종적을 감췄고요. 등산로 입구 CCTV 어디에서도 성진 씨가 산을 나서는 모습은 찍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을 했다면 요도가와 입구에서도 찍혔어야 해요. 그는 귀국하기로 한 26일이 되어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가족들이 26일에 한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일본 경찰에는 이제 도쿄에 거주하는 성진 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마자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성진 씨의 연락이 끊겼던 24일부터 폭설이 내렸던 거예요. 주변 도로까지 폐쇄될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설과 비가 번갈아 내려요. 그러면서 등산로와 진입로가 다 얼어붙었고요. 산 전체에 전면 출입 통제령까지 내려집니다. 이것 때문에 구조대가 도보로 진입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죠. 그렇게 실종 골든타임인 72시간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된 거예요. 결국 성진 씨의 아버지가 29일 야쿠시마로 직접 향합니다. 어렵게 미야노우라 산에 도착을 했는데 눈 때문에 여전히 수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본 경찰을 찾아가서 수색 상황을 물어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진 씨 아버지는 차량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둘러봤다고 해요. 며칠 뒤에 다행히 눈이 좀 잠잠해지면서 산악가이드 몇몇이 산에 올라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기상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헬기 수색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산악 가이드들이 성진 씨가 계획했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봐요. 자, 이 사진은 가이드가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성진 씨가 묵었던 신다카사카 산장이에요. 가이드들이 산장을 둘러봤는데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지만 끝내 어떤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몇 차례 수색이 더 진행이 됐는데요. 소득은 없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만약에 성진 씨의 흔적이 남았었더라도 이미 눈에 덮였거나 비에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성진 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진 씨의 아버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귀국을 늦추고 20일이나 이 섬에 머물면서 현장을 지켰는데 실마리는 끝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했겠죠. 사실 처음에 실종 소식을 듣고 일본을 갈 때만 해도 아들이 조난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3일이면 아들을 구해서 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3주 동안 이어진 일본 경찰의 수색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진 씨가 외동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의 충격이 엄청났겠죠.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이게 참 타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기후가 특이하기로 유명한 외진섬에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찾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 경찰도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고요. 실종 2달여가 지날 무렵 아버지는 다시 야쿠시마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방송국 제작팀과 함께 가요. 아버지가 다시 야쿠시마 경찰의 수색 상황을 문의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단서가 있으면 수색에 나서겠지만 지금은 등산로 외의 수색은 위험하니 수색 계획이 없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색을 해야 단서가 나오는 건데 단서가 없으니 수색을 못 한다는 그런 말들.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수색을 안 하는데 단서를 어떻게 찾냐 이렇게 물었지만 일본 경찰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에도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성진 씨의 아버지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수색 경험이 많은 산악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부탁했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실종 장소 자체가 일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실종자의 절반 정도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진 씨가 길을 잃어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길을 잃은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온대요. 근데 이 산이 또 계곡이 엄청 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포나 큰 바위를 여러 번 만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거기서 추락을 하거나 크게 다쳐서 못 움직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계곡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민간 전문가의 조언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아프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진 씨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든 가족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가 납치를 해서 가둔 게 아니라면요. 지형과 날씨, 그리고 그날 왔었던 성진 씨의 마지막 카톡 내용과 또 그 시간대를 보면서 추정해보자면 우선 이 신다카츠카 산장에서 요도가와까지의 거리가 약 13km예요. 그리고 산장에서 나와서 산의 정상을 지나서 요도가와 입구까지 내려오는데 초반에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길이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km 정도입니다. 성진 씨는 정상을 4km 앞두고 갑자기 인터넷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통신 기록상 그 카톡을 보냈던 위치가 숙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계획대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12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헤매인 게 아니라면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폰이 끊긴 거고 정상을 4km 남긴 지점 예상해보자면 출발하고 500m 정도 된 그곳에서 폰이 다시 켜지면서 친구에게 카톡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출발 자체를 계획보다 많이 늦게 하지 않았을까. 카톡 내용상으로는 뭐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걸 보면 약간의 헤매임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 어둑어둑해지는 오후에 무리하게 출발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성진 씨의 아버지는 야쿠시마에 머문 3일 내내 산에 올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엄청난 강행군이었지만 아들의 뒤를 따라가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혹시나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해 산 곳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고요.
아버지는 다시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섬을 떠나기 전에 현지인을 고용해서 수색을 이어나가기를 부탁해요. 사실상 이게 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더 이상 경찰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김성진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한 블로그에 성진 씨의 신발과 옷가지가 발견됐다는 내용은 있지만 보도된 기사나 사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추론은 실족사예요. 산악 전문가들은 길을 잃은 성진 씨가 실족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산이 지형이 정말 복잡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운 곳이라서 평소에도 실종과 조난 사건이 꽤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가 올랐던 그 등산로가 가파른 지형은 거의 암벽 수준으로 가파르다고 해요. 네 발로 기어야 할 정도로. 따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실종된 24일부터 폭설까지 내렸고 또 전날 올라왔던 등산로가 아닌 다른 루트로 하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초행길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겠지만요. 현재까지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제가 사망했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김성진 씨 실종 사건이 이 윤세준 씨 사건에 비해서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사로도 그냥 일본 통신사 보도를 그대로 베껴서 한국 언론이 단신으로 낸 거, 그 정도였거든요.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곧 다루겠지만 윤세준 씨 실종 사건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일본의 실종 수사 방식이 되게 구시대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몇몇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 초동 수사에서 이 실종 수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도 매년 8만여 명이 실종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장기 미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종 사건은 뭐가 됐든 초동 수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심해요. 오죽하면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종 한 달이 넘어가면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이 아닌 탐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산악 전문인을 구하고자 했던 김성진 씨 아버지도 같은 경우겠죠. 내국인도 이런 실정인데 외국인이 실종됐을 때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겠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예전부터 이 산에서 실종자가 많아서인지 미야노우라 산에는 야마히메라고 불리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객이 혼자 산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푸른 기모노를 입은 야마히메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것과 마주쳤을 때 웃지 않으면 혼을 빼앗긴다. 깜짝 놀라서 굳어버리면 그 순간 혼을 빼앗긴다. 이런 전설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마히메를 만나면 일단 웃으라고 하지만 실제 야마히메를 만난 사람은 웃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위험한 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설들도 내려오는 거겠죠. 저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종 사건을 다룰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가슴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뿐인 아들이라 더 그렇겠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다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다 목숨 같고요. 그런데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저 산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게 이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진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실종 이후 30년간 운영한 식당 문을 닫았어요. 아들과 함께 가업으로 이어가려 했던 식당인데 그 어떤 의욕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비가 장대같이 밤새도록 쏟아질 때는 참 마음이 그렇다. 처음에는 살아있기만 바라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데려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김성진 씨 부모님께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남겨진 영상에서 이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사실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큰 힘을 얻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김성진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